차 안. 도련님이 결혼을 결심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번에 설에 모였을 때도 연애도 안 하고 있다 그러셨잖아. 당장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그래서 난 좀 이따가 결혼하실 줄 알았어. 요즘 또 늦게 결혼하는 추세긴 하니까. 잘 됐지 뭐. 엄만 진짜 경호가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걱정하셨는데. 나도 내심 걱정했어. 자네놈이 여자는 별 관심이 없고 맨날 일만 하길래 저러다가 혼자 사는 건 아닌가 싶어갖고.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뭘. 그래도 가정 이루며 사는 게 좋지. 그럴 수 있으면 좋고. 소개받아서 만났대? 저번에 내가 소개해준다고 할 때는 별로 관심 없다고 거절하셨거든. 일하다가 만났대. 같은 회사인데 부서만 다르대. 그게 낫지. 같은 회사? 그럼 여자분들 월급이 꽤 되겠네. 공기업이니 정년도 어느 정도 보장될 테고.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엄마야 신났지. 그러니 결혼 얘기 오간다니까 바로 식구들 소개해준다고 우리도 초대했지. 그렇네. 당신 표정이 근데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아니, 옛날 생각나서. 우리 결혼할 땐 어머니가 최대한 나 늦게 친척분들한테 소개해 주셨잖아. 결혼식 앞두기 한 달 전이었나? 그것도 친척분이 아들 결혼식 앞두고 소개 한 번을 안 시켜주냐 뭐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소개한 거고. 그때 좀 그랬어. 어머니가 나 학벌이 중졸이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허락했으니까 그 뒤엔 바로 친척분들께 소개시켜 줄 줄 알았거든. 그 생각도 나네. 내가 식당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 붙잡고 굳이 중졸이라고 말할 필요 없다고. 학벌 얘기 나오면 적당히 넘어가라고. 본인이 알아서 넘길 테니까 쥐죽은 듯 가만히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셨어. 학벌 얘기가 자리에서 안 나와서 망정이었지. 만약 나왔음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서 넘어가셨을까 아직도 궁금한 거 있지? 벌써 1년이나 된 얘기를 그렇게 생생히 기억해?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워낙 학벌에 예민한 거. 나랑 동생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무조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셨어. 그거 때문에 나랑 동생 둘 다 재수했잖아. 재수해서 성적이 올라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사수, 오수까지도 했을걸. 그만큼 학벌이 중요한 분이야. 그러니 큰며느리가 중졸이란 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겠지. 물론 그럴 만한 사연이 있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이제는 학벌 갖고 뭐라 안 하시잖아. 얘기 자체를 안 하지 않아? 그렇긴 하지. 애초에 결혼 이후로 명절이랑 어머니 생신 때만 봤으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싶으면서도 이렇게 다른 거 보니까 섭섭하긴 하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른들이 다 그렇지.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긴 해. 어, 저기 어머니 아니야? 옆에 도련님 계시고 그 옆이 도련님이랑 결혼할 분이신가 보네? 되게 어려 보이시네. 그러게 나이는 비슷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기 세우면 되겠다. 잠시 후 식당.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고 너무 반가워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 형님인데 말 놓으세요. 무슨? 요즘에는 형님 동서 사이에도 존댓말 한다더라. 형님 동서란 말도 요즘 안 한다던데. 아무래도 요즘 그렇긴 하죠. 제 친구는 형님한테 이름 뒤에 씨 붙여서 부른대요.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전 영수님이 저한테 도련님이라고 불러서 그냥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건 맞지. 씨 붙여서 부르는 건 외갓집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 시댁에선 예의를 갖춰야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둘이 형님 동서 사이를 하더라도 지은이가 대졸에 공기업까지 들어간 수재니까 너가 그만큼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 소리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수님 앞에서. 그러게 여기서 학력 얘기가 왜 나와? 엄마도 참.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지은이 입장도 그렇지. 형님들 사람이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고졸도 아니고 중졸에 지금은 하는 일 없이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데 형님으로 모시고 싶겠어? 막말로 은영이 네가 우리 지은이랑 막내 아들 다니는 회사에 취업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 취업했다 치자.
넌 해봤자 네 스펙으로는 계약직 정도만 간신히 따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힘들겠지만 말이야. 우리 지은이는 지금 직책이 대리라고 있으니까 대리가 계약직을 존댓말 일일이 써가며 존칭하고 싶겠어. 존칭을 해준다 하더라도 대리가 계약직한테 일을 주로 지시하는 입장이지 지시받는 입장은 아니잖아.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난처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지은이 마음 편하라고 굳이 형님을 그렇게 깍듯하게 대접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해준 거야. 안 그럼 부담 가질까 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예비동서 처음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그럴 목적은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제 학력이랑 직업까지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머머, 이제 동서 생겼다고 따지는 거 좀 봐. 네가 처음부터 지은이한테 말 걸고 나서는 것 같길래 혹시나 싶어서 얘기한 거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니. 능력도 쥐뿔 없으면서 입만 살아갖고 처음 오는 사람들 기선제압하는. 네가 그런 모습이 보여서 나도 한마디 한 거다. 지은이 너도 불편하게 생각할 거 없다. 다 너 편하게 시집 오라고 한 소리니까. 네. 불편하지 않았는걸요. 오히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죠. 맞아요. 형수님이 지은이 긴장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살갑게 인사도 먼저 해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그래 엄마.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분위기만 안 좋아졌잖아. 아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는데. 지금도 화기애애하지 뭘. 아무튼 너가 우리 집의 큰 며느리라고 난 생각한다. 이제야 나도 면이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며느리 집안에 맞이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친척 어른들이랑도 최대한 약속 일찍 잡은 거 아니겠니? 얼른 자랑하고 싶어서. 아이, 준이 넌 근데 어쩜 이렇게 완벽하니?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외모에 소홀해질 법도 한데 얼굴까지 이렇게 곱고 게다가 몸도 이렇게 날씬하니 나중에 드레스 입으면 정말 이쁘겠다. 드레스 하니까 갑자기 작년 생각나네. 얘, 너도 기억나지? 네? 뭐가요? 어머머, 모르는 척하기는. 너 결혼식 때 퇴장할 때 그 어깨 받쳤던 드레스 천 뜯어졌잖아. 옷핏 날아가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그래. 그러게 내가 살 좀 빼라고 했잖아. 웬만한 신부들 결혼식 앞두고는 몇 킬로씩 뺀다 하던데. 넌 몸이 그대로라서 결혼식 때 나도 좀 당황스러웠어. 어른들도 신부 뚱뚱한 걸 복스럽게 생겼다고 돌려서 얘기했잖니. 그래도 우리 지은이 그럴 걱정이 없어 보이네. 이미 너무 말랐어. 이거 좀 더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동안은 나한테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동서 들어온다니까 날 대놓고 망신 주시네. 살 때문에 천이 뜯어진 게 아니라 살을 너무 높이 올려서 옷핀이 떨어져서 뜯어진 건데. 이제 와서 일일이 헤매올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예비동서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걸. 아무튼 우리 집안 그렇게 빡빡한 집안 아니란다. 여자들은 결혼하면 시댁 식구랑 잘 지낼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걱정하잖아. 아직도 드라마에서 며느리 못되게 구는 시어머니도 종종 나오고. 우리 집은 절대 그렇지 않아. 복병은 쟨데 혹시나 못살게 굴거나 형님 대접 받으려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 집안의 대빵은 나거든. 내가 우리 지은이 편이니까 걱정 말고 어려움 말고 얘기해. 알았지? 엄마도 참. 이 사람이 어디 그럴 사람이야. 왜 자꾸 손님 앞에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와이프 편을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는 거다. 그리고 여자들이래 남자가 끼는 거 아니다. 응. 근데 여기 음식 정말 맛있다 야. 윤희 너가 예약한 거니? 네. 가족들이랑 종종 여기서 식사를 해서요.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역시 이렇게 고급진 데서 종종 식사하는 정도면 어떤 분위기의 집안인지 잘 알겠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머리도 똑똑한 딸이 나왔지. 예, 너 가서 물병 좀 달라고 해라. 제가 벨 눌러서 직원분 부를게요. 됐어. 뭐하러 바쁜 사람들 왔다 갔다 시키니. 너가 갔다 와. 간 사람이 가져오면 되지. 뭐 하고 있어? 얼른 가져오지 않고.
네. 1시간 후, 식당 앞. 어머니,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어머니 가시는 거 보고 가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길이 막힌다고 해서. 당연히 바쁜 사람 먼저 가야지. 내일이 출근인데 내가 그거 하나 이해 못할 줄 알고? 저기 차가 니들 차지? 얼른 타고 가거라. 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님, 만나 뵈서 반가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요. 잠시 후. 저 차도 예비 사돈이 결혼 축하 선물로 사준 거라 하더라고. 저거 비싼 차 맞지? 외제차니까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 아휴, 너도 저런 차 선물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참 아쉬워. 엄마도 참. 아직도 그런 소리야? 아까도 너무했어. 이 사람 최면도 있지. 최면은 무슨? 내가 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식구 될 거면 너 중졸에 집에서 핑핑 노는 백수인 거 다 알게 될 텐데 미리 알려준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 그러니?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내내 얼굴이 굳은 채로 있어. 지은이가 나보다 네 눈치를 더 보는 것 같더라. 벌써부터 예비 동서한테 기싸움 하는 거냐?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 그러세요? 저도 동서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고요.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가득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저를 걸고 넘어지셨잖아요. 굳이 동서한테 제가 중졸에 집에서 쉬고 있고 결혼식 때 드레스 천이 뜯어진 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나도 창피한 건 아는구나. 이제껏 하도 당당하게 말해서 너 스스로는 부끄러움이 없는 줄 알았다. 창피한 게 아니라요. 오늘은 동서 소개받는 자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제 얘기를 하세요? 동서가 많이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솔직히 그거 다 자격지심 아니니? 너도 솔직히 동서가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게다가 아까 들어보니까 월 300은 넘게 받는다 그러던데. 모든 면에서 다 너보다 몇 수 위니까 자격지심에 내가 하는 말 그냥 웃어넘기지 못한 거 아니야? 엄마 그만 좀 해. 당신도 그만해. 사람들 다 쳐다보네. 여기서 이러지들 말고 얼른 차 타자고. 잘 끝났으면 됐지. 괜히 지난 일 들춰서 뭐해. 애수씨도 웃으면서 돌아갔는데 뭘. 얘가 자꾸 따지니까 그런 거 아니니. 이래서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사람 됨됨이를 볼 때 가방끈 길이부터 보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고등학교라도 졸업했어. 아니. 최소한 검정고시라도 봤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중졸이 뭐야 요즘 세상에. 나도 고등학교 졸업했어. 어머니. 그만두라고. 얼른 타. 엄마, 아파트 앞에 내려주면 되지? 그래라. 어머, 우리 지은님 벌써 문자가 왔네. 아유, 좀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 예의도 바르고. 우리 막내 아들이 여자 보는 눈 하나는 지 형보다 낫네. 1시간 후, 집.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왜 중졸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러셔? 나 중학교 때 아빠 갑자기 돌아가시고 엄마 암 판정받아서 실질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서 자취하고 돈 벌려 다닌 거 아시잖아. 중학교 검정고시는 바로 땄는데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공부할 시간이 당초 없어서 대신 동생 공부시키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아온 것도 아시잖아. 나 스스로도 내가 중졸인 게 서글플 때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배움이 짧아서 사람 됨됨이가 안 되던 식으로 말하실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시잖아. 예비동사 앞에서 대놓고 비교하실 때도 간신히 참았어. 그래, 알지. 나도 엄마가 좀 말이 심했다고 생각해. 근데 당신도 예비 재수씨 앞에서 너무 말을 안 가리더라.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안 가린다니? 그렇잖아. 예비 재수씨 앞에서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는 말투로 묻고 예비 재수씨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지. 혹시나 이 집은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엄마한테 말 막 하면 어떡해. 물론 재수씨가 그럴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당신도 좀 과했어. 불만이 있어도 일단 참은 다음에 재수씨 갈 때 얘기하지. 분위기 수습하느라 중간에서 나도 힘들었네. 그럼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랬어? 어머니가 먼저 말을 막 하셨잖아. 자리 끝나고 나서도 나한테 뭐라 그러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머니 안 말린 거야? 내 탓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엄마를 말리냐? 대놓고 와이프 편드는 건데. 나도 잠깐씩 어머니 그만하시라고 말렸잖아. 다리 파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너무했다고 거들기도 했고. 그 정도면 됐지. 그럼 나도 당신처럼 사납게 몰아붙였어야 되는 거야?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한다. 나 최대한 화내는 거 누르면서 차분히 얘기하려고 했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말 실수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난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더 배신감 들어. 내가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데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또 과장해서 생각한다. 엄마 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솔직히 자격지심 아니야? 엄마도 엄마지만 그걸 꼭 모욕적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냥 있는 사실이니까 유쾌하게 넘어가도 됐잖아. 스트레스 얘기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웃자한 얘기 같았는데. 그게 어떻게 웃자고 한 얘기야. 웃자고 한 얘기였어도 내 험담을 빙자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그걸 나보고 유쾌하게 넘어가려고 해? 당신 진짜 이상하다. 이상한 건 당신이야. 괜히 예비 처지만 불편해졌잖아. 그래도 성격은 좋아 보이더라.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불편한 짓 냈을 텐데 최대한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 어려운 자리인데도 말도 잘하고. 직장도 좋은데 성격도 외모도 모난 데가 없더라고. 딱 봐도 유복한 가정에서 바르게 자랐을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잘해줘.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언제 불편하게 했다고 그래? 어머니이어서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아 그만해 그만. 그래 우리 엄마가 말 실수했어. 됐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오전부터 툴툴대는 거야? 오전에 만나러 갈 때도 엄마가 차별을 한다니 서운하다니 그랬으면서 그때 들어줬으면 그만하지. 다리까지 가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야겠었고. 그러니까 엄마도 자제할 줄을 모르고 더 그런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젊은 사람이 양보도 하고 그래야지. 나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대체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내가 뭐 했다고. 어디가? 이제 자려고 한다 왜? 내일 출근하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징징대고 싶냐? 당신은 집에서 쉬니까 에너지가 넘쳐나겠지만 난 아니라고. 제발 그만 좀 해. 도대체 뭘 자꾸 그만하라는 거야? 내가 문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기만 했는데. 남편까지 저러니까 진짜 버려진 기분이 드네. 연애할 때만 해도 내가 학벌 때문에 움츠러들면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내가 대단한 거라고 치켜세우던 사람이 이젠 도리어 학벌 좋은 동서랑 비교를 하네. 어머니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 유일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씨 결혼하면 다 변한다던데 그 말이 딱 맞네. 이틀 후 전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네. 누구지? 여보세요? 형님, 저 지은이에요. 그제는 잘 가셨죠? 어머니께 번호 받아서 연락드려요. 지은 씨구나. 네, 전 잘 들어갔죠. 그제 제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차도 막히고 집에 도착하니까 밤이 다 돼가서 연락을 미처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말로 조심히 잘 들어갔는지 연락을 못했네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상견례 말인데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곤란해서. 상견례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하는 거 아니었나요?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편하게 말해봐요. 괜찮으니까. 사실 저희 집안이 다 고학력자들이거든요. 전 빨리 취업하고 싶어서 학사만 졸업하고 공기업 들어왔는데 저 빼곤 부모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석사까지 다 땄거든요. 근데 형님은 중졸이시니까. 그렇게 된 데는 분명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형님이 왜 중졸밖에 못했는지 해명할 순 없잖아요. 형님도 불편하실 거고요. 어머니는 오케이 하셨거든요. 그러니 형님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양해해 달란 거예요? 어머니가 뭘 오케이 하셨는데요?
대충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그럼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견례 자리에는 안 오시면 안 될까요? 요즘에는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저희 부모님도 형님이 학벌이 어떤지 궁금하실 일도 없고 문제될 만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보고 상견례에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한 거다 이 말이죠? 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대신 전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설명드린 거예요. 사실 그때 만났을 때도 어머니가 학벌 얘기할 때 발끈하신 거 보고 그런 얘기는 앞으로 피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또 학벌을 중요시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학벌 얘기를 하거든요. 형님도 그런 자리가 영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잘 설명드릴게요. 어머니가 시숙님은 예정대로 오시게 하자고 했는데 그럼 형님이 또 불편하실 테니까 그건 형님 선택에 맡길게요. 시숙님도 같이 안 오신다 해도 괜찮고 시숙님만 오셔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럼. 일단 저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거네요. 네. 잘 알아들었어요. 그럼 할 말 다 끝난 거죠? 형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다 형님 배려해서 그런 거니까요. 글쎄요. 이게 날 위한 건진 모르겠네요. 지은 씨도 지은 씨만의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잘 알아들었으니까 이만 끊어요.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중졸이라고 무시받던 때가 생각나네. 그때 중졸이라고 회식도 안 껴주고 그랬는데 그 차별을 지금도 받고 있네. 어떻게 학력 낮으니까 상견례 오지 말란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본인 집안이 고학력자들이라 해도 그렇지. 그 와중에 대졸자인 남편은 와도 된다고 하고 사람을 2번 죽이네. 정말 말로 사람 가슴 후벼 판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1시간 후 전화. 어머니네. 평소에 이어서 무슨 일이야. 지금은 별로 말 안 하고 싶은데.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니? 집에서 할 일 없이 뒹굴거리는 애가? 지은이는 회사에 있어도 내 전화는 바로 받던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어이구야, 네가 피곤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제 일 갖고 아직도 이러는 거냐? 속 좁기는. 좀 전에 지은이가 직접 전화했다면서. 상견례요? 그래, 상황 들어보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넌 안 데리고 가겠다고 할걸. 지은이 불편하게 만들었구나. 후회가 되더라고. 애초에 너가 눈치가 바쁜 일이 있다고 안 가겠다면 딱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직접 상견례 날짜 알려주셨잖아요. 그건 저도 오란 말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눈치껏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전 예비동서 가족분들이 학벌이 예민하신지도 아까 알았는데. 지은이 가족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 학벌에 예민해. 나도 그렇고. 학벌이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표식인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니? 게다가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학벌 따지는 게 당연하지. 다음부터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으라. 지금 말투 보니까 단단히 성이 난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 나도 괜히 가서 중졸이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안 좋았네.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진 않잖니.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때 집에서 쉬든가 해라. 그렇다고 밖에 놔둘고 그러지 말고. 상견례 장소가 니들 집이랑 좀 가까워서 혹시나 마주칠까봐 겁나니까. 평소 니 하던 것처럼 집에서 뒹굴거리거나 해. 그리고 큰아들은 보내고. 사돈 입장에서도 너만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걸로 생각하는 게 맞잖니. 부부가 쌍으로 안 나오면 이 자리가 불편한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 그래야죠. 남편은 그냥 대졸도 아니고 서울 상위권 대학 졸업했으니 당연히 나가게 해야죠. 너 말투가 왜 그러니? 시어머니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제 말투가 왜요? 어머니 말에 안 다른 게 없는데. 남편 잘 보낼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럼 전 좀 쉬고 싶어서요. 이만 끊을게요. 뭐? 아니 어른이 끊기 전에 먼저 끊는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뭐야? 진짜 끊는 거야? 정말 돌아가면서 너무하시네. 학벌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했지. 난 그래도 잘해보고 싶어서 큰 며느리 하나는 잘 들었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노력한 게 있는데 그걸 보여주기도 전에 이러니. 그래.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더 이상 참지 말자. 중졸인 게 뭐 어떻다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 후 집. 내일 나 상견례 가면 뭐 할 거야? 뭐라긴 뭐래. 그냥 할 일 해야지.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부업이라도 하나 하는 게 어때? 갑자기 웬 생뚱맞게 부업이야? 아니 사실 제수 씨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좀 실례인 것 같다면서 부업 하나를 소개해주긴 했거든. 당신처럼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부업이래. 돈은 얼마 안 쳐주는데 단순 노동이라 할만하다 그러던데. 마침 주말에 새 인력을 구한다 해서 당신 생각났대. 이제 당신한테까지 연락을 하나 봐. 무슨 부업인데? 동서 그거 어떻게 알았대? 제수 씨가 맡은 업무가 취약계층 일자리 주선해주는 건데 그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집에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기본 물품 만드는 부업을 연계해주는 게 있대나 봐. 원래 다른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이 갑자기 아파서 못하게 됐대. 그 와중에 배정된 업무량은 있어서 한 명만 빠져도 다 그 일이네. 당신이 좀 도와줘.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잖아. 나도 할 일이 있어서. 동서가 직접 부탁한 거에도 생각해볼까 말까인데 당신 통해서 전했단 건 동서가 생각해도 꺼림칙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일을 부탁할 거면 최소한 며칠 전에 알려줘야지. 내가 무슨 일자리 센터에서 대기 타는 것도 아니고. 또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그냥 하기 싫으면 말지. 가족 사이에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 알았어, 못한다고 할게. 에이, 아무튼 점점 신경질적이 된다니까. 집에서 쉬는 김에 돈 좀 벌면 살림에 못하고 얼마나 좋아. 결혼하자마자 몸 안 좋다고 일 잠깐 쉬겠다는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 이런 식으로 집에 눌러 앉으는 거 아니지? 애 생각도 있다면서 나 혼자 돈 벌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긴 하지. 근데 걱정 마. 곧 당신 불만 쏙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일자리라도 알아본 거야? 곧 알게 돼. 다음날 상견례장.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보네. 그래도 늦는 거보다 낫지. 이를 어쩌죠. 앞에 차가 막혀서 한 10분 늦는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지. 천천히 오시라고 해. 또 이런 자리는 남자 쪽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게 맞아. 저희 엄마랑 상견례 때는 엄청 늦으셨는데 그땐 예의를 안 차리고 싶으셨나 보죠? 엉금지가. 너가 여길 왜? 그러게. 당신이 여길 왜 왔어? 집에 있겠다고 했잖아. 영수님, 오늘 일정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일정 취소됐어요? 아, 도련님은 잘 모르셨구나. 동서가 직접 저한테 전화해서 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은이가요? 대체 왜요? 제가 중졸이라서요. 중졸인 가족이 끼어있는 게 창피한가 봐요. 절 배려한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전 배려받은 기분이 전혀 안 드네요. 근데 뭐 동서도 남편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게 맞다니 맞는 거겠죠? 아니 그랬으면 오질 말아야지. 왜 오고 난리야? 이게 뭔 소리야? 진짜 그랬어? 그런 게 어딨어. 학벌 때문에 오지 말라고 했더니 지은이가 정말 그랬다는 거야? 엄마도 형도 그랬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 고졸도 아니고 중졸이 우리 가족 일원에 끼워져 있으면 지은이네 부모님이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수준이 낮아 보이겠니? 뭐 저런 며느리 큰 며느리로 뒀나 싶을 테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게 한 거지. 그리고 은경이 쟤도 저쪽에서 학벌 낮다고 뭐라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쁠 거 아니냐. 그걸 방지한 거지. 그렇게 생각한 게 문제지. 그리고 그걸 대놓고 말한 것도 문제고. 저번에도 그러더니 엄마 진짜 왜 이래? 난 영수님이 진짜 무슨 바본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지은이도 그랬더니 뒤통수 한 번 맞은 기분이네. 그럴 게 뭐가 있어? 지은이가 현명한 거지? 얘, 너 빨리 가라.
무슨 꿍꿍이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졸인 너도 알 거 아니냐. 가서 빨래를 개든지 대청소를 하든지 해라. 괜히 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난 네 와이프 안 데려오는 거 확실하다면서 이러면 어떡해. 따라올 줄 알았어. 왜 온 거야? 오시기 전에 얼른 가. 이따 집에서 얘기해. 나도 생판 남상견 내장 구제 구경하고 싶지 않아. 줄 게 있어서 왔어. 아무래도 내가 당신 올 때까진 못 기다릴 것 같아서 말이야. 대체 뭘 준다는 거야? 뭔데 대체? 이게 뭐냐? 웬 잔액증명서가 나와? 예금주가 김은경이면 너잖아. 생뚱맞게 이게 뭐냐? 잠깐만. 이게 다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아니 무슨 이렇게 큰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 그러게? 뭐야? 너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모은 돈이랑은 고작 1억밖에 없었잖아. 사돈도 따님이 결혼한다는데 돈 한 푼도 안 보냈고 직장도 관뒀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있어? 말해봐. 나 어디서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이상한 게 뭔데 10억이나 주겠어요?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아버지 재산 얼마 전에 들어왔어. 아버지 재산? 네 중학생 때 돌아가실 때는 그 아버지 말이냐?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제 재산이 들어와.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아는 친척분 명의로 땅을 하나 사놨대요. 그때 아버지 명의로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랬대는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친척분도 연락이 끊겨서 재산 남기신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친척분이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본인도 사정이 어려워서 그냥 재산 들고 튀려고 했고 그동안 침묵하며 살았는데 암 판정을 얼마 전에 받았다고. 이미 암도 전신에 퍼지고 손 쓸 수가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아버지 얼굴이 자꾸 눈에 선해서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돌려준다고 10억을 보내주셨죠. 그 땅이 가격이 점점 올랐대나 봐요. 원래 더 줘야 되는데 나머지는 본인도 먹고 사느라 돌려줄 수가 없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을 저랑 엄마 앞에서 빌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저희 입장에선 평생 모를 뻔한 돈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엄마가 제가 그동안 실질적인 가장으로 고생하지 않았냐고 동생한테 잘 말이 났으니 이 돈은 제가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누려고 했는데 동생도 한사코 거절했고요. 그동안 본인 학비 내가 벌어다 준 거 이렇게라도 갚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유산을 갖게 됐죠. 마치 쉬고 있는 통에 이런 큰 재산을 받게 돼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이랑도 상의하고 어머니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됐네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뒤쪽에 있어. 얼른 뒤로 넘겨봐. 이건 이혼 소리잖아. 뭐야? 뭐긴 뭐야. 이혼하자는 거지. 당신 엄마가 나 중졸인 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또 집안도 가난한 것도 탐탁지 않아 하는 건 어떻게든 참고 이해할 수 있었어. 당신이 옆에서 내 편 들어줬으니까. 근데 막상 결혼하니 당신도 당신 엄마랑 똑같더라. 공서 들어오니까 더 심해졌고. 생각해봤는데 내가 중졸인 게 누구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겠나 싶더라고. 그래서 이혼하자고. 보다시피 내가 돈이 많아서 말이야. 변호사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하던데 그럼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서로 구질구질한 꼴만 더 볼 것 같아서 그건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그냥 재산만 반반 나눠 깔끔하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게 어디서. 게다가 동생 상견례 장소에도. 말했잖아. 나 당신 기다릴 시간 없다고. 이미 사람을 학력으로만 평가하는 수준 낮은 집안에 쏟아부은 시간이 많아서 더 쏟을 시간이 없어. 서류만 작성하면 돼. 그럼 갈게. 도련님, 결혼 축하해요. 형수님, 잠깐만요. 저랑 나가서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잠깐이면 돼요. 형, 나오지 마. 직후 식당 앞. 무슨 날 얘기가 있다 그래요? 저 도련님한테 낙감정 없어요. 알아요. 죄송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서요. 네? 죄송해요.
진작 우리 엄마가 형수님한테 비상식적으로 대한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그렇게 예의 없게 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랬다는 거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상견례 진행하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도련님, 꼭 이 말 드리고 싶어서요. 이혼하시면 볼 일이 많진 않을 것 같아서. 저야 형수님 보고 싶을 때 있겠지만 형수님이 저 안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은 저희 형이랑 이혼하셔도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 사는 눈도 밝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전 그게 고학력보다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1년밖에 안 됐지만 형수님이 저희 집안에 와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따뜻하시고 배려심도 많아 보여서요. 근데 저희 집안이 형수님 수준보다 한참 낫네요. 저 때문에 이런 일 당하게 만든 것 같아서 더 죄송하고요. 이제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그렇게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동안 쌓인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네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형수님, 어디로 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네? 상견례는 안 하시고요? 저는요, 여자 볼 때 1순위가 사람 됨됨이에요. 고작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성격의 여자랑 만날 수도 결혼할 수도 없어요. 형수님이 때맞게 잘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랑 결혼할 뻔했네요. 같이 가요. 차 먼저 빼고 있을게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 시각 상견례장. 장모님한테 확인해보니 와이프 말이 맞네. 진짜 10억 받았대. 한 달 전인가 받았대는데. 그래서 직장 구하라 했을 때도 별 의지가 없어 보였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엄청 울어했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이제 어쩔 거야. 이러다 이혼하게 생겼잖아. 왜 그게 나 때문이야? 넌 같이 사는 와이프 재산도 몰라?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걸로 나 해외여행까지 보내준다 그랬는데. 아니 미리 알았으면 여기 데리고 왔지. 학력은 낮아도 돈은 많다고. 아니면 그 돈으로 검정고시 보고 어디 대학이라도 갔어도 되겠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엄마 머리채를 잡아. 미쳤어? 그놈의 악력, 그게 그렇게 중요해. 엄마가 나 어렸을 때부터 하도 학벌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와이프한테 학벌 가지고 뭐라 한 적도 있었는데 진짜 엄마 너무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이 와중에도 학벌 얘기를 해. 그런데 엄마도 고졸밖에 안 되잖아. 엄마 말 들어보면 엄마는 무슨 서울대라도 나온 줄 알겠어. 제발 그만 좀 해. 또 의료제 걸리기 일부 직전이니까. 학벌 좋아서 손해볼 게 뭐가 있어. 니들 내가 재수시켜서 서울에 있는 대학 보냈고 그래서 좋은 회사도 들어간 거 아니야. 학비까지 다 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난 아직도 그때가 선명해. 저 수능 쳤을 때 지방 국립대 정도 갈 성적 나오니까 내가 제일 아끼던 컴퓨터 야구방망이로 깨무셨잖아. 나처럼 머저리 같은 놈은 컴퓨터 쓸 자격도 없다고. 재수한다 소리 안 하면 아예 집에서 내쫓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했어. 재수하는 동안에도 혹시 성적 더 떨어져서 엄마랑 연 끊길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공부했어. 난 아직도 꿈꾸면 그때로 돌아가. 그래서 난 자식 낳으면 절대 공부 강요는 안 해야겠다 생각했거든. 근데 와이프한테 내가 그러고 있더라. 그러니 이렇게 이혼까지 당한 거 아니겠어. 게다가 저렇게 돈 많은 와이프한테.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해. 죽어라 이래도 10억 모으려면 한참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 나 이대로 이혼 나가면 다 엄마 때문인 줄 알고 연 끊을 거야. 그러니 와이프한테는 엄마가 사과해. 알았어? 제가 저놈이 자식이. 엄마 머리채 잡은 것도 모자라서 협박을 해. 지가 와이프 간수 제대로 못한 거면서 걔는 왜 유산 받은 걸 이제야 얘기해서 이사다를 만들어. 막내는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상견례인데 이게 뭐야. 아주 개판이네. 머리도 엉망이고. 자식 낳아 소용없대더니 그 말이 딱이네. 아들한테 머리채까지 잡히고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들 공부 잘하게 교육시킨 게 뭐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야. 그래 죽겠네 정말. 반년 후. 그 뒤로 저는 남편이랑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저한테 용서를 구했지만 어떤 속셈으로 용서를 비는 건지가 다 보여서
됐다고 하고 이혼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합의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다가 제가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모욕에 대한 위자료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할 수 있다고 하자 그제서야 합의 이혼을 하더라고요. 재산분할도 절반으로 받았고요. 도련님은 상견례를 파투내고 파혼을 했다고 해요. 그 뒤에 동서한테 따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학벌로 상견례 자리에 못 오게 한 거 죄송하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는 이 결혼을 꼭 하고 싶다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든 말든 이미 너와 니네 가족이 학벌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이란 건 도련님이 알게 됐다고 이미 결혼은 물 건너갔으니 꿈깨라고 해줬죠. 그 이후에는 연락이 오지 않나요. 그 뒤에는 도련님이 가끔 연락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 남편은 시모와 연락을 끊고 회사도 관뒀다고 해요. 친구랑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도 시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한편으론 남편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오면 돈 빌려달라는 거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연락처를 차단해서 그럴 일이 없다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죠. 이혼 후 저는 지낼 집과 비상금으로 쓸 돈을 남겨놓고 나머지 돈은 은행 직원을 통해 수익률이 안전한 펀드 상품에 넣어놨어요. 당장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수익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돈이 금세 불어나더라고요. 나중에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때 쓰려고요. 저는 지금은 과거 경력을 되살려서 중소기업의 경리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보수도 나쁘지 않고 일도 적당히 바쁜 편이라 딱 좋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난 뒤에는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학생 때 영어 배우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나을 듯 싶어서 학원을 끊었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고 보람차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자유여행을 가는 게 제 목표예요. 부디 그런 날이 얼른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